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일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13일 한국의 금통위 베이지북이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금리 1.75에서 25 BP를 인상, 그리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국도 1차례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고요. 14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고 13일 기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6일까지 중동 순방을 이루어지게 되는 계획이 있는데요. 걸프 협력 회의라고 해서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이 들어가져 있다고 합니다. 정상회의에서 유가 및 중동 문제에 따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금리의 그런 조정은 아무래도 미국의 FOMC가 있는 27일, 28일 요 사이에 있는 이때 금리 조정에 좀 약간의 영향을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세계 경제 동향과 위험 요인의 논의, 거시적인 정책을 공조한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주에 이슈 사항을 몇 가지 좀 핵심만 찝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의 셰폴리아 테스트넷 병합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테스트넷이 두 번째 세폴리아 테스트넷 합의 레이어인 비콘 체인 머지가 마쳤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일부 노드가 작동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재단 리서처에 따르면 일부 운영자 POW 테스트넷 설정 오류가 국한된 이슈라고 또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쟁글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 병합이 9월 정도면 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POS 전환을 통해서 노드 탈중앙화 정도를 개선을 하고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량의 99%를 줄이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래서 비콘체인 병합 이후에도 샤드체인 활성화, DF 단위의 통합, 최적화 단계가 남아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이 풀리는 시점은 샤드체인의 활성화 시점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 이 점도 스테이킹을 하셨던 분들은 꼭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폴리곤의 이제 나띵 과 협업을 해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NFT 멤버십에 의해 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드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서 사전 구매자들에게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라나에 이어 폴리곤까지 웹 3.0 이용 환경을 모바일로 이동을 시켜서 최대한 이걸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확장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커다우의 미국채 회사채 규모에 이번에 거버넌스가 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메이커다우의 이제 이런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의 80%는 미국 국채 그리고 20%는 회사채 투자하는 결정을 이번에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찬성이 58% 나왔고요. 반대가 28%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글 부분의 생각은 셀시우스와 3에로 캐피탈의 이제 크립토 시장의 디파이 시장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에 따른 그런 영향성으로 좀 보여진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브가 신규 스테이블코인 GHO 도입 제한이 그 전에도 나와 주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이런 대출 플랫폼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게 더 이롭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옆 동네 커브로 보니까 이거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3에로 캐피탈의 뉴욕에서 파산 신청 보이저 디지털 자산 보이저 디지털 파산 신청과 셀시우스 메이커의 다이 전액 상환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 리스크 여파가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크립토 투자를 많이 했던 기관들에 따른 영향성으로 좀 사전에 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좀 도와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 일정 리스크를 또 보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3일날 잡혀져 있고요. 15일날 스테픈 중국 계정 삭제, 16일 아더사이즈 첫 번째 여행 공개와 그리고 카이카스 운영 주체 이관이 25일, 28일 기준으로 FMC 금리 결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7월 말 정도에 에이다와 C2X의 바실 하드포크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 잘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액션을 보여준다는 건 도지에 관련되어서 이제 트위터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를 또 일부 투자했던 사람들이 소송 부분까지 번졌기 때문에 머스크는 계속해서 싫든 좋든 간에 도지코인 부분에 따라서 계속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사업에 무조건 도지를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 있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패소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량 추가적인 소송권이 계속해서 붙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도 충분히 여기서 사전적으로 나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 이런 형태면 이제 패소가 안 될 확률이 꽤 높겠죠. 그 다음으로 백악관에서도 이제 사우디 국왕과 지도부와 함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공식 오피셜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좀 많이 늦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못해도 6월 마지막 주 정도 때부터 나와 주어야 되는데 거의 뭐 저번 주 한 수요일 때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부분도 85년 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하루당 100만 배럴씩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미국의 유가 가격을 보게 되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만큼 상황이 정말 안 좋다. 그리고 어차피 전략 비축유는 언젠간 또 고가는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중동 간 회의가 좀 잘 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스팸법 비중이 매우 낮다. 라고 해서 뭐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또 안 보셨던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게 되면 그 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머스크 형이 기존의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스팸이 좀 많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너무 많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순수히 받아들였습니다. 순수히 받아들여서 스팸봇의 비중을 5%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수천 개 계정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보고 하루에 100만 개 이상 스팸을 삭제 중이고 5월에 하루에 50만 개씩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매우 깨끗하다. 네가 원하는 세팅 다 해줬기 때문에 440억 달러의 인수를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트위터 부분이 갑자기 좀 완만한 형태로 가다가 급락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날 그 이유는 뒤에서 머스크 형이 이제 인수 협상에 파기한다라고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의중은 딱 정해져 있죠. 가격을 좀 더 내려달라 라는 의중이었는데 순수하게 스팸봇 저거를 이렇게 맞춰주면은 당연히 이게 성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우리 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머스크 형이 가져가는 게 좀 이상적이긴 하는데 이게 계속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방으로 아마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임수 협상 포기를 하면 그 포기에 따른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1조 원 정도를 또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내고 싶지 않으니 또 소송에 또 휘말리게 되겠죠.
그래도 뭐 어찌 됐던 간에 그 전에 지분 구도도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소송이 좀 잘 마무리가 되어서 뭐 나중에라도 인수를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35달러 선의 트위터 가격이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어, 이번에 연말에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머물고 있을 것이냐 금리가 대략 뭐 어떻게 보면 3.5에서 3.75 정도를 보고 있다. 가장 높았고요. 44.5%. 그리고 그 전에 35.6%로 3.25에서 3.5 정도가 될 것 같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거는 공통된 악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코인에 들어올 수 있으나 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꼭 코인뿐만입니까? 뭐 증시에서도 데이터만 뽑아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저축률 추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은행 자체에서 저축률 추이 자체가 돈이 머물고 있지 않는데 뭐 투자 쪽으로도 뭐 돈을 돌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될까요? 그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37만 2천 개로 증가를 했고 실업률은 역대 3.6%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3% 중반대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고 해도 완전 고용 정도이다라고 평가를 전문가들이 그렇게 내는데요. 이번에 이런 고용 지표가 또 잘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명분으로 또 올리기에는 땡큐이다 라고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0.75%는 거의 확정적으로 그냥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 전면 중단에 따른 유력 시나리오를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파벳이 미국의 법무부 광고 사업의 분사 방안을 전달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광고 직접 판매에 따른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를 광고를 내기 위해서 알파벳에 광고 경배소를 거쳐서 하는 게 위법이다.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해서 국회 쪽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거 쪼개지지 않으려면 일단은 분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알파벳 1분기 광고 수입이 7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과 셀시어스가 전직 투자 매니저로부터 피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폰지 사기다라고 해서 소송전에도 휘말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회생이 가능한 회사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소송전이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하는 친구들은 소송도 걸 수가 없죠. 건질 만한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회생을 해서 돌아오든지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소송전은 피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전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소식으로는 저축은행 BIS 비율이 최근 2년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저축은행이 PF 상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LTV가 심지어 90%가 넘는 부분이 꽤 있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라고 해서 금감 원장이 이제 손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가 사망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른 의견들이 엄청 많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7번 부분만 저는 좀 보고 갈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 부분만요. 6번하고 7번을 보게 되면 YCC 철회해도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안 올 것 같다. M2를 안 늘려서 철회한다라고 해도 크게 안 줄어들 것 같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고요. 7번 YCC 철회를 하면 대출 감소, 엔화 광세 수입 물가 감소, 그렇게 되면은 NX 감소에 GDP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락과 다시 디플레 사이클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YCC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금리에 있는 차 부분을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의 큰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엔화를 많이 뿌리게 되면서 명목 GDP를 빨리 올릴 수가 있고요. 인플레를 많이 올려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싫든 좋든 간에 노인의 자원까지도 싫든 좋든 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빵이 옛날에는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1000원이었다. 이러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인플레로 인해서 이때까지 부채를 빨리 녹일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가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되게 되면 모든 수치가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명목 GDP 영향성이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 나중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라고 자랑질을 할 수 있는 또 부분이 또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운트콕스 비트코인 보유량이 8월 말부터 상환 절차가 8월 말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때 하방 압력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 마련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도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상환 받는 채권자들의 시장이 매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VC들이 몰락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그걸 예측을 못했던 그런 VC들은 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국가별 순위를 보게 되면 이태리, 멕시코, 터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순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태리가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나리 25주년 미래 주도할 결제 연동 시스템 표준화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표준화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긴 하는데 코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제 표준화를 만들지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뭐 아직 금융위원회도 움직여주고 있지 않는데 뭘 만들겠다라는 거 저렇게 설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25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대충 한 30조 원 돈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기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CPI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이 데이터로도 볼 수가 있는데 CPI 예상치가 발표할 때마다 하락 추이가 점차 커졌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기도 했었고 여기에서 또 이 CPI로만 또 보게 되면 또 오류가 나올 수가 있으니 대출 플랫폼도 파산이 연달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루나 사태도 좀 있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디페기 현상도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또 저도 욕을 안 먹겠죠. 일단은 뭐 간단하게 CPI가 왜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냐면 금리를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거냐 어디가 끝이냐 이 끝은 우리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셔라 라고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나올 때마다 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보시라는 부분과 고래들이 이제 뭐 컴프나 에이브나 커브나 이런 쪽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다.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채굴자들의 수익이 2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BAYC의 오랜만에 큰 건이 좀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2089, 672더가 거래가 됐는데 약 1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NFT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오랜만에 큰 건이 나왔다는 건 조금은 좀 상징적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이 암호화폐 회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인수를 최대 50억 달러까지 추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자기의 있는 시드를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에게 안도를 줄 수도 있겠지만 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1분기 128개 VC가 게임파이 12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C가 게임파이 쪽으로 들어갔다는 건 아무리 뭐 돈이 없다고 해도 즐길거리는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게임은 뭐 현질을 하든 뭐 코인으로 뭐 결제를 하든 어차피 결제를 해야 게임 하는 맛이 좀 나니까요. 게임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미가 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